15장 하겠습니다. 15장 이제 멀티플 인테그럴. 자, 우리 14장에서는 이제 그 다변수 함수, 특히 이변수 함수의 그 미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활용도 했죠. 최대 최소 문제도 풀었고요. 이제 15장부터는 이제 적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적분인 그 이변수 함수의 적분인 중적분과 그다음 이중적분, 그다음에 그 삼변수 함수에서의 적분인 삼중적분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용하여 16장에서는 이제 선적분과 면적분이란 것을 배웁니다. 선적분과 면적분은 그 물리 개념, 특히 이제 워크나 뭐 이런 플럭스나 뭐 이런 물리적 개념이 설명하기 위해서 다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이 수업을 듣는 공대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이 중요하게 잘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공학 수학 할 때도 다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그 16장 내용을 잘 하려면 이제 그 전에 기본이 되는 15장에 있는 기본이 되는 중적분과 삼중적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중적분과 삼중적분을 할 텐데 일단 15.1에서 중적분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중적분 더블 인테그럴이라고 합니다. 중적분. 근데 이제 여기 오버 렉탱글 이제 직사각 형상에서의 중적분부터 먼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먼저 이제 리콜 해볼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죠, 그죠?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죠. 또는 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죠. 자, 어떤 y = fx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요거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럴 때 구분구조법 개념을 가져오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요거를 n등분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n등분 해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그래서 요 한 조각의 길이를 우리는 델타 x라고 잡는 거죠. 그래가지고 a부터 a0 요 그 다음 점을 a1 그 다음 점을 a2 이런 식으로 점점 찍으면은 요 b는 an n등분 했으니까 그죠? n 조각 나오죠. 그래서 x0부터 xn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 델타 x는 a부터 b까지를 n등분 했기 때문에 b-a를 n으로 나누면 되고요. 이때 xk는 요 a에다가 델타 x를 한 개 다음 x1, 두 개 다음 x2 이러니까 xk는 델타 x를 k개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요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할 건데 자 여기서 한 조각 k번째 조각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제가 과장해서 그릴게요. k번째 조각을 갖기 때문에 xk-1 되고 xk가 되죠. 그래서 요 길이는 델타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돼? 여기는 xk의 함수값이죠, 그죠? 왜냐면 요거는 y = fx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f의 xk-1이죠.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때는 xk에 대한 이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을 가지고 근사 넓이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1학기 때 수업을 집중해서 듣는 학생은 알겠지만 여기 그냥 랜덤으로 아무거나 가져온다겠죠. xk 스타로 랜덤으로 하나 가지고 이건 샘플 포인트라고 하죠. 하나 이렇게 가져오면 요거를 딱 올렸을 때 아무거나 가져왔을 때에 대한 함수값을 높이로 가져옵니다. 그죠?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있죠, 그죠? 그럼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실제 넓이랑 근사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했을 때 요 근사 넓이는 어떻게 돼? fxk 스타에 델타 x 이렇게 곱하죠. 그러면 요거를 k 조각이니까 모든 조각을 다 돼야 돼. k가 첫 번째 조각부터 n 번째 조각까지. 이랬을 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요 값이 존재하겠죠, 그죠? 요 값을 우리가 존재한다면 그 기호로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해서 요 fxk에서 그냥 xk 스타가 그냥 x로 바뀌고요, 델타가 d로 바뀌고요, 시그마가 인텍으로 바뀌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했을 때 물론 이 샘플 포인트에 대해서 샘플 포인트를 잡는 거에 따라서 이 극한값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런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샘플 포인트가 아까 랜덤으로 잡아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무렇게나 잡아와도 같은 극한값이 가졌을 때 우리는 그때 그거를 적분 가능한다고 하고 이 적분 값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인테그럴이라고 배우죠, 그죠? 요거를 인테그럴, 그죠? 델타 x xk는 요거일 때, 자, 오늘 요런 걸 다 했었습니다, 그죠?
이 아이디어를 중적분에 그대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한번 볼게요. 개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x축이고 y축이고 z축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x가 a부터 b까지만 보겠습니다.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c부터 d까지 볼게요. y의 범위는. 그러면 이제 요 영역을 우리는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거는 그냥 r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대응되는 함수값 여기 있을 거고요. 여기 대응되는 함수값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도 대응되는 함수값 요 정도 됐겠죠. 그래서 여기도 대응되는 함수값 요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요런 공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면을 우리는 z 이퀄 fx y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기본적으로 다 f 연속인 것만 다루는 겁니다. 뭐 일단은 연속이 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의 부피를 구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아이디어. 그럼 요거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자, 요 r을 다시 한번 갖고 와볼게요. 요 r을 구분구적법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구분구적법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무수히 쪼개가지고 각각의 조각을 다시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것도 일단 여기 x, y 요 정의형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a부터 b까지 이렇게 잘랐죠.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c부터 d까지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똑같이 영역을 짜게야 돼. 짜갈 건데 어떻게 짜겠냐면 일단 x를 그 m등분 해보겠습니다. m등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 한 조각의 길이를 우리는 델타 x라고 두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델타 x는 뭐가 돼? 델타 x는 요 b부터 a까지를 m등분한 거죠. 그래서 요 차례대로 a부터 x0, 그 다음에 x1, x2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가면 요거를 xm이 되겠죠. 그 중간에 i번째라고 할게요. i번째 xi는 요 a에다가 델타 x를 i에 더한 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요 y도 마찬가지로 짜개는 거야. 이렇게 짜갤 거야. 그러면 요 한 조각의 길이는 어떻게 되지? 델타 y라고 두는 겁니다. 그러면 델타 y는 어떻게 돼? 요 d에서 c에서 d까지, 그러니까 d 빼기 c를 요건 n 등분을 할게요. 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 c를 y0라고 두고 요 그다음 y1 이런 식으로 쭉 가보면 요 d는 yn이 되겠죠. 그래서 yj는 뭐가 되냐면 c에다가 요 델타 y를 j에게 더한 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요 중간에 요 하나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요거 하나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요걸 다시 하나 또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한 영역이 나올 텐데요. 자, 이 영역을 우리는 Rij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 이 안에서 아무 점을 하나 잡아볼게요. 자, 일단 요거의 x 좌표는 xi-1이고 요거의 x 좌표는 xi가 되죠. 요거의 y 좌표는 yj-1이고 요거의 y 좌표는 yj가 되겠죠. 이 안에서 샘플 포인트 잡는 것처럼 얘도 샘플 포인트를 아무거나 랜덤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샘플 포인트는 요 x는 i 번째에서 샘플로 잡았고 또 y도 j 번째에서 샘플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즉 이렇게 잡아버리면 xi 스타는 xi-1보다 크거나 같고 xi보다 작거나 같고 yj 스타는 yj-1보다 크거나 같고 yj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 샘플 포인트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i 번째, j 번째 이렇게 딱 가져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라와서 보면은 요게 rij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샘플 포인트 하나가 있다고 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함수 값을 가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요 올라가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둥을 그릴 수 있죠. 그럼 요 샘플 포인트에 대한 함수값 있죠. 요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우리가 직육면체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요 샘플 포인트를 딱 끊어버리는 거, 그죠? 예, 직육면체. 그럼 요게 뭐가 되겠어요? 근사부피가 되겠죠. 근사부피. 그래서 요 근사부피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요 길이가 우리가 델타 y였고, 요 길이가 델타 x였고, 그럼 요 높이는 뭐야? 이 샘플 포인트에서의 함수 값이잖아요. 그 밑면의 넓이는 델타 x 곱하기 델타 y가 되고, 이때 함수 값의 높이는 요 샘플 포인트의 함수 값이었단 말이야. f의 x i 스타 y j 스타. 요게 i번째, j번째의 조각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근사 부피. 그럼 요것들을 다 더해줘야겠지. 다 더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일단 요 y축을 따라서 이게 다 더해볼까요? 이쪽에 요 조각 이렇게 다 더해버리면 j가 1부터 n 조각까지 다 더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 다시 또 x축을 따라서 한 저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n 번째까지 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i는 1부터 m까지 이렇게 다 더해버리면 우리는 요거 근사 부피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요때 참고로 요 한 조각의 부피를 한 조각의 넓이이기 때문에 요거는 단위 넓이해서 델타 A라고 했습니다. 에어리어에서 나왔겠죠. 델타 A.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ij 번째에서의 함수값의 근사 높이는 일단 함수값의 높이는 샘플 포인트에서 높이는 ij 스타 y ij 스타 요거고요. 그때 요 밑면의 넓이는 그냥 간단하게 델타 A라고 두죠. 그럼 요거를 다 더해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J는 1부터 M까지, 그리고 I는 1부터 M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근사 부피가 되는데, 요때 요 M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실제 부피의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 시그마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요거는 인테그랄도 두 개로 바뀌고요. 요도 이제 IJ 스타인 거 다 지우면은 XY가 되고요. 델타는 D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는 D, 그러니까 XY 영역을 써야 되거든요. 영역, XY 영역은 아까 R이었죠, 그죠? R. 그래서 요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요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현된 게 있으면 이제 그건 중적분인 거야. 그래서 요거의 중적분은 요렇게 표현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요걸로 정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복잡합니다. 요때 요 R은 뭐지? 자, 요거를 x, y인데 이때 x는 a부터 b까지였고 y는 c부터 d까지였단 말이야. 이거를 요 기호를 간단하게 이 직사각형이죠, 그죠?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직사각형 형태 나오지. 이제 x는 a부터 b까지, y는 c부터 d까지 직사각형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직사각형인 경우는 보통 a, b 하고 c, d 해서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도 합니다. 예,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분구조법에서 어떤 부피 개념을 이렇게 잡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 부피에서의 구분구조법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우리는 중적분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중적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F 오버 R 상에서. 자, 물론 이제 극한이 이것도 존재해야 돼요. 샘플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오느냐에 따라서 극한 값이 달라지면 우리는 중적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냥 항상 같을 때만 우리는 이제 이걸 중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f가 인테그러블이다, 적분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죠? 적분 가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런 요 극한 값이 더블 인테그럴이 존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존재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dA 돼 있는 게 중적분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적분을 할 때 인테그랄 f dx 이렇게 있는데, 그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봐왔는 걸 보면 고등학교 때 이런 적분을 배웠고요. 우리가 1학기 때 이제 곡선의 길이 할 때는 내가 이런 거 했었잖아. f 해가지고 ds, 이런 ds 개념도 하나 가져왔죠, 그죠? 이런 것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지금 da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온다고. ds는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제가 16장 할 때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요거 빼면 dx 돼 있죠. 그냥 단순한 문자, 그냥 일반 문자가 오면 요거는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 적분인 겁니다. da가 돼 있으면 이거는 중적분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적분 폼을 보면 요게 여기 있고, 여기에 보면 영역이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R 표시돼 있죠. 우리는 여기부터 A부터 B까지 이렇게 영역 표시돼 있죠. 그지? 요것도 A부터 뭐 T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그 적분을 구성할 때 보면 여기 P적분 함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디퍼런셜 폼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영역이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x로 적분이기 때문에 그냥 요 놈만 신경 썼단 말이야. 그래갖고 요거를 어떻게 적분을 하면 되는가 해서 요거 원시함수 구하는 데만 집중했거든. 고등학교 때는 아니면 1학기 때는 그죠? 근데 이제는 만약에 중적분이 되면 이 DA를 어떻게 고칠 건가를 같이 고민해야 돼. 그리고 이 영역도 어떻게 찾을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피적분 함수는 또 같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DA 돼 있으면 중적분인 거야. 자, 몇 가지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F가 인테그를 해버리면 그래서 어떤 R상에서 제가 직사각형은 다 R로 표현할게요. 직사각형 렉탱글에서 R로 다 표현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이 직사각형에서 적분 가능하다면 요거의 fxy의 DA는 m과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j는 1부터 n까지 f의 xi yj 델타 a 돼 있죠. 자, 여기 원래 샘플 포인트 왔을 때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인테그러블이란 말은 샘플 포인트를 아무거나 가져와도 적분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죠? 그 값이 같다는 뜻이잖아. 적분 가능하다는 말은 이게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아까 이게 적분 가능하려면 샘플 포인트를 아무거나 가져와도 같아야 된다고 했거든. 그 아무거나 가지고 올 거라면 그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오는 거죠. 아까 ij 번째를 봤을 때 여기가 xi-1 여기는 xi 번째로 했죠. 이 부분은 yj-1 여기는 yj라고 했지. 그럼 이 안에서 샘플 포인트를 아무거나 가져와도 극한값이 같다고 걸 안다면 그럼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 말 그대로 아무거나 가져올 거야. 그냥 제일 간편한 이 점을 갖고 오는 거죠. 이 점이 뭐야? xi, yj.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아시겠죠? 어퍼 라이트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학기 때도 1학기 때 또는 고등학교 때 배운 것도 똑같잖아요. K번째 이렇게 xk-1가 xk1에 있을 때 샘플 포인트에 대해서 아무거나 가져와도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적분 가능하다면 아무거나 가져와도 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굳이 xk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적분 정의할 때는 xk를 가지고 온 걸로 적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런 이유에 같습니다. 예. 그냥 이게 편하니까 얘가 편한 것처럼 얘도 편하게 그냥 xi, y 물론 xi-1, yj-1 가져와도 아무 상관없죠. 그죠? 아니면 요것만 i-1 가져오거나 요것만 j- 가져오 요 네 점 아무거나 가져와도 됩니다. 말 그대로. 예, 그래서 제일 쉬워 보이는 점 이 점을 가져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적분 가능하니까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f가 바운디드고 연속일 때 자, 이 바운디드 함수가 바운디드란 말은 최대 최소값을 가진다는 뜻이죠. 예. 최대 최소값을 가지고 컨티뉴스니까 연속이겠지. 근데 이 연속인데 예. 예. 유한한 점들을 제외하고는 이게 다를 때 예. 그러니까 이게 바운디드나 연속이 안 되는 점들이 그냥 유한하게만 있을 때, 그냥 한두 점에서는 불연속인 거는 그냥 봐준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예, 그냥 다 인테그레이블 됩니다. 그냥 한두 점에서 불연속이거나 한두 점에서 바운디드가 안 되는 바운디드 안 되지는 않겠네요, 그죠? 한두 점에서 이제 한두 점을 제외했을 때는 바운디드 되거나 연속일 때는 그때는 우리 인테그레이블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fx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부피는 당연히 그냥 적분이죠. 우리가 부피가 요 적분의 부피 구하는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중적분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자체가 같습니다. 물론 fx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즉 z 이퀄 0보다 밑에 부분 yz 그러니까 xy 평면보다 밑에 부분은 음수 부피를 가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거랑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성질들을 한번 봤습니다. 자, example 1번 볼게요. 02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R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게 R인 거죠. 그죠? 요게 R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 Z라는
z는 16 빼기 x제곱 빼기 2y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부피의 근사값을 구하여라 이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냐면 m과 n을 2로 가져왔을 때 근사값을 구하래. 그럼 m과 n 2로 가져온단 말은 x를 m등분, y를 n등분인데 각각 2등분 하는 거죠. 그럼 x축도 2등분, y축도 2등분 하겠습니다. 그럼 1 나옵니다. 그지? 1 이렇게. 그럼 요 4조각에 대해서 우리가 근사부피를 구하면 되겠죠. 근사부피를. 그죠? 그 다음에 샘플 포인트를 어떻게 갖고 오냐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어퍼 라이트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영역에서 요거는 R11, 요거는 x가 m이 두 번째 조각이죠. 2, 1. 그죠? 여기는 1, 2, 여기는 R2,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 1 영역인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어퍼 라이트 포인트는 요 점이죠. 그죠? 자, 여기서 어퍼 라이트 포인트는 요 점인 거야. 여기서 어퍼 라이트 포인트는 이 점이고, 여기서도 어퍼 라이트 포인트 이 점인 거야. 그러니까 이 각 영역에서 샘플 포인트를 얘들로 각각 가져온 거야. 자, 그럼 요거에서 근사부피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자, 요 점, 자, 이 델타 A는 어떻게 돼? 델타 A는 요거 한 조각 한 조각의 넓이죠. 델타 A는 전부 다 길이가 1이니까 그죠? 1입니다. 요 1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야 돼. 요 1,1이죠. 1,1 델타 A 더하기 그 다음에 요 점은 2,1이죠. 2,1 델타 A 더하기 이게 부피의 근사값인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F의 1,2 델타 A 더하기 F의 요거는 2,2죠. 2,2의 델타 A. 그래서 각각의 에서의 기둥의 부피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델타 A는 다 1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 F11, F21, F12, F22 요것들을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더하면 그냥 간단하게 34가 나옵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 계산하면 간단해요. 자, 그래서 요거 책에 보면 이제 요거 그림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게 34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34 당연히 뭐 이건 근사니까 뭐 안 나오기야 하겠지만 그 차이가 엄청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고, 실제로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근사값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쪼개야겠죠, 그죠? 더 쪼개가면 4등분 하면 조금 더 정확해지겠죠. 그래도 그게 정확할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또 어떻게? 또 쪼갠 거 한 8등분, 10등분, 100등분, 1000등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근사값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소수점까지 구했을 때 한 소수점 한 3-4자리까지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이제 소수점 4자리까지 뭐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근사값을 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하여튼 이런 식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 근사값으로서 크게 뭐 2등분밖에 안 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크게 뭐 도움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이런 아이디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그샘플 2번 볼까요? 이번에 R을 어떻게 줬냐면 XY를 줬는데 X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Y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줬죠. 그럼 요거는 다시 쓰면은 그냥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2,2 뭐 이렇게 표현 되겠죠. 어쨌든 그림으로 치면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Y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요 영역인 겁니다. 요 영역이 우린 R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요 R 상에서 루트 1 빼기 x제곱 dA 요거 구하라는 거야. 우리 사실 이거 계산하는 방법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 그지? 근사값은 뭐 이런 식으로 구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볼게요. 자, 그럼 요거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z 이퀄 루트 1 빼기 x제곱 이 그래프를 보자고. 그럼 요거 자체는 보면은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z제곱은 1이죠. 이때 z는 0 이상이고요. 그지? 그럼 요건 원기둥이잖아. 그지? 근데 원기둥인데 x 있고 여기 z 있고 y 있잖아. 그럼 요거는 요런 원기둥이 나타나는 거죠. 맞죠? 요런 원기둥이 나타난다. xz 평면 위에 원을 그렸을 때 반지름 1을 원을 그렸을 때 쭉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y가 0일 때 그래프를 그리는데 모든 y에 상관없으니까 다 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z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야, 이게 쪼개야 돼. 반틈 작은 거야. 잘랐고 이것도 R상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R상에서. 그러면 여기 아까 1이고 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2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2까지만. 그죠? 여기 Y 좌표, X 좌표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이해했죠? 그죠? 이렇게 원기둥 반틈 잘라 놓은 거. 이렇게 모양이 되겠습니다. 해갖고 요 부분 이제 마이너스 2. 그럼 요 부분이죠. 그럼 사실상 이게 뭐야? 요거의 그래프가 요건데 요 R상에서 R 위로 덮여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는 거죠. 중적분을. 그러면 이건 뭐야? 이게 0보다 큰 부분, 이게 사실상 이게, 이게 부피를 구하는 셈인 거죠. 맞죠? 결국엔 요거의 부피를 구하는 셈인 거야. 그럼 요거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건 원기둥 부피 구하면 되죠. 일단 반지름 1인원이니까 파이 곱하기 높이가 얼마야? 4죠. 4. 근데 이게 절반이니까 잘랐으니까 2 하는 거죠. 그래서 2파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게 부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피 구하는 아이디를 이용하면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드포인트 룰은 그냥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샘플 포인트를 그냥 중점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예, 그게 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적분 계산을 이제 하는 법을 익혀야 되겠죠. 그죠? 중적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Iterated integral 이런 걸 봐야 되는데요. 자, 이게 반복 적분 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뭐 어쨌든 Iterated integral이 뭐냐면, 자, 만약에 f가 일단 인테그러블이고요. 적분 가능한 함수를 우리 적분해야 되겠죠. R상에서 R은 A, B, C, D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직사각형 형태에서 이제 적분 가능 함수 F가 있을 때 C에서 D까지 FXY 있죠. DY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X를 고정을 하는 거야. X는 상수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for fixed X, X는 상수 취급해가지고 X는 고정되어 있는 X에 대해서, 그죠? 그럼 FXY 요거는 적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건 적분되는 겁니다. 적분되는 거죠. 어떻게? with respect to y. y에 대해서 그 적분한 거죠. 어디? 요 C에서 D까지. 그러니까 요거를 그림으로 제가 한번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 A, B 있고 C, D 이렇게 있습니다. 뭐 여기 C가 있고 여기 C가 D 이렇게 있죠.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있을 때 X는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X 하나 고정을 시켜놓는 겁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X가 고정됐으니까 X 이꼴 그냥 X를 고정했을 때 이거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 고정시켜놓으면 요런 단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요런 단면이. 맞아요? 요런 단면이 나타나는 거야. 이 단면을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야. Y에 대해서. 그죠? 요 단면을 Y, C에서 D까지 적분하니까 요 뭐야? 요 빨간색의 넓이가 나타나는 거죠. 얘가.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X를 고정해놓고 부피를 그 넓이를 구한 겁니다. 우리가 적분하면 넓이 개념이잖아요. 일반 적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렇게 했으면 요거는 X는 살아있죠. X 값에 따라서 이 넓이는 달라지잖아요. X가 요일 때랑 여기 있을 때는 X 값이 여기 있을 때는 다 달라지니까 결국 이건 X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X에 대한 함수라고 보겠습니다. 이건 X에 대한 함수라고 둘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X에 대한 함수를 다시 A부터 B까지 적분을 할 수가 있죠. 그지? 적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다시 쓰면 이건 뭐야? A에서 B까지 요 dx인데 ax 자리 뭐가 들어야 돼? cd fxy g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지금 ax인 거거든. 그지? ax를 적분한 거야. ax를 적분한 건데 이게 우리 부피 공식 봤을 때 예전에 1학기 때 어떤 영역의 부피 수직 단면적을 쭉 더하면 부피가 된다겠죠. 그러니까 ax를 어떻게 보면 x축을 따라서 수직 단면적이잖아. 내가 방금 이 그린 도형에. 그죠? 그러니까 요 ax를 a부터 b까지 구하면 사실상 이게 뭐야? 부피가 나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중적분 개념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적분 개념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기호를 이렇게 만약에 a부터 b까지 c부터 d까지 f, x, y, dy, dx 만약에 인테그랄이 두 개 붙어 있고 dy, dx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으면 요런 거는 우리는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A, B, C, D, DY, D 이렇게 있죠? 요렇게 했으면 이제부터는 요렇게 이해를 하세요. 안에 거 먼저 적분 요렇게
알겠죠? 사이사이에 괄호를 적게 넣어가지고 요거 먼저 적분하고 그 다음에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 기호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바깥쪽 적분한 다음에 안쪽. 그럼 마찬가지로 C에서 D까지, A에서 B까지 f, x, y, dx, dy. 그럼 요거의 의미는 뭘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좀 널찍하게 써가지고. 그죠? 그럼 요거의 의미는 뭐냐? 요것도 중간에 먼저 적분 먼저 하고 바깥에 적분하여라. 요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적분할 땐 당연히 뭐야? y로 적분하니까 이거 일종의 편적분 개념인 거야. x는 상수 취급해서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적분하고 나면 y는 c에서 d까지 이렇게 적분했기 때문에 y는 사라져 있거든. 그러면 이거 자체는 x에 대한 함수로서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야. 얘도 요 안에서는 x로 편적분하는 겁니다. 알겠죠? y는 상수 취급하고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이그젬플 한번 볼게요. 자, 요런 게 있죠.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하여라.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먼저 안에 이렇게 괄호를 하고, 요거부터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0부터 3까지. 자, 요거는 y로 적분이죠. 그럼 요거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야? 2분의 1 x제곱 y제곱이죠. 이거를 뭐야? 1부터 2까지. 그지? 물론 요거는 y지. y로 적분하니까 정확하게는 y 이퀄 2, y 이퀄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3까지. dx에서. 요거 계산해볼까? y에 2 넣으면 2는 4에 2x 제곱이고 빼기 요 y 다시 1 넣으면 2분의 1 x 제곱 되죠. 그럼 이건 2분의 그죠? 요거 이렇게 하면은 0, 3 요 하면은 요거는 2분의 3 x 제곱의 dx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2분의 x 3승 되네요. 그죠? 그럼 0, 3 하니까 2분의 27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또 마찬가지로 요것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b 해가지고 1, 2 0, 3, x제곱 y, dx, dy. 요것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안쪽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2까지 이제 제가 바로 할게요. 요 안에 하면은 x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 그지? 3분의 1 x 3승 y 해서 0, 3 dy고 그럼 1, 2 요 안에 요 x에 대해서 정리를 해 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되나? 9y 되죠. 그죠? dy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다시 쓰면 2분의 9y 제곱에 1, 2 들어가죠. 그러면은 2분의 27 나오네요. 그죠? 해보니까 값이 같게 나오네요. 그죠? 왠지 되게 신기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푸비니 시어름이란 게 있습니다. 네, 중적분 계산에 있어서 아주 혁명적인 겁니다. 자, 만약에 F가 continuous고요. R상에서 요때 R은 A, B, C, D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R상에서 요 F, X, Y 중적분이죠. 이 중적분은 아까 이제 얘기했던 대로 실제로 우리 앞에 계산했던 거죠. 이터레이티드 인테그럴 했었죠. 그죠?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C부터 D까지 F, X, Y, dy, dx 이렇게 했었죠. 그죠? 요거랑 실제로 같습니다. 요건 푸비니 시름에 의해서 같은 겁니다. 원래 항상 같다고 못해요. 못하는데 이제 연속일 때는 이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조금 전에 이그젬플을 봤을 때 그거 보면 알겠지만 x랑 y랑 바뀌어 있죠. 형태가 영역이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대로 설명을 안 했었는데 바뀌어 있습니다. 아까 보면 x는 0부터 3까지, y는 1부터 2까지 영역 똑같았고 피적분 함수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적분한 순서만 바뀌었었죠. 순서 바뀌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순서 바뀌어서 해도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그죠? 물론 이제 요거 두 개만 바꾸면 안 되죠. 요것도 같이 바뀌어야 돼. 왜냐면 이렇게 쓰면 요게 dx면 요건 x의 범위가 맨 끝에 있는 거고요. y의 범위가 안쪽에 있는 거죠. y의 범위가 바깥에 있으면 x의 범위는 안쪽에 써야 되는 겁니다. 대응시켜야 돼요. 알겠죠? 안쪽에서부터 바깥쪽까지 이렇게 대응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지. 앞쪽이랑 뒤쪽이랑 순서가 바뀌어서 어쨌든 대응시켜서 범위가 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도 순서를 바꿔서 적분하여도 같다. 이게 푸비니 시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적분은 이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할 수가 있고 이터레이티브 인테그랄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DA에 대해서는 중적분인 거고요. 얘도 중적분입니다. 얘도 중적분, 다 중적분인데 DA 뭐 이렇게 DX, DY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잘라져 있는 것들을 이제 이터레이티브 인테그랄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중적분을 쉽게 계산할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그젬플 한번 볼까요? 만약에 R상에서 x 빼기 3y 제곱 dA 이때 R은 0, 2, 1, 2 이거죠. 그럼 요거에 계산을 하여라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x 먼저 적분해야 되고 y 먼저 적분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를 x-3y 제곱 있어. 요거를 먼저 y 먼저 적분해 볼까요? 그럼 y의 범위를 먼저 쓰면은 1부터 2까지. 그다음 요게 y의 범위, 요건 x의 범위죠.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이렇게 된다고. 그지?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y의 범위는 1부터 2까지. 이렇게 대응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요거를 계산해 보면 0부터 2까지 예. 요거 y에 대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돼? xy 빼기 y 3승에다가 1, 2 넣고 요게 dx 그럼 0, 2에다가 안에 정리하면은 y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x 빼기 7 dx 이렇게 되고요. 그죠? 예.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적분하면은 2분의 1 x제곱 빼기 7x에 0, 2 돼서 2 빼기 14에서 마이너스 10이 나오나요? 이렇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 빼기 3y 제곱을 x로 먼저 적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범위는 0, 2인데 먼저니까 안쪽에 쓰고요. y는 나중이니까 1, 2 뒤쪽에 씁니다. 그럼 1, 2 해가지고 요거 x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빼기 3y 제곱 x에 0, 2 그 다음에 dy 그럼 요거 정리하면은 x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4 2 빼기 이거는 뭐예요? 6y 제곱일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d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y로 적분하면은 2y 빼기 2y 3승 1, 2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2 빼기 14 해서 마이너스 10이 나오네요. 그죠? 네, 똑같이 나와. 그래서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연속함수잖아요.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연속함수겠지. 그지? 그래서 쉽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그램플 6번 볼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을 때 x로 먼저 적분하냐 y로 먼저 적분하느냐 사실 뭐 의미가 없었죠. 그죠? 의미가 없었는데 자, 지금같이 y sin xy 뒤에 이렇게 있다 치겠습니다. 이때 r은 1, 2, x의 범위는 1, 2, y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요것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1번 이번엔 x 먼저 적분해 볼게요. x 먼저 그럼 y sin xy x 먼저 적분하고 그 다음에 y 적분이잖아. 그럼 x 먼저 하니까 x의 범위는 1, 2, 그 다음에 y의 범위는 0 파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는 다시 말해서 요 안에 거부터 먼저 적분하면 되지. 요 안에 거 x 먼저 적분하면은 y sin xy 돼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지 그냥 코사인 xy 해가지고 마이너스 요렇게 하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1, 2, dy 요거 요 안에 거 x로 적분하면은 마치 마이너스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앞에 y 곱해지니까 맞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0 파이에다가 예. 여기 x 자리에 2 넣고 1 넣고 해봅시다. x 자리에 2 넣으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2y x 자리에 1 넣으면은 1 넣고 빼면 더하기 코사인 y dy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요거 적분하면 되는 거지. 저거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2y는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2y에 요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y 이렇게 하고 0 파이 넣겠습니다. 그러면 0 나오죠. 그죠? 네, 0 나옵니다. 간단하네요.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y sin xy 데인데 이거는 이번에 y 먼저 적분해 볼까? y 먼저. 그럼 y의 범위는 0부터 파이, x의 범위 1부터 2까지 바깥에 쓰는 거야. 이것도 요 안에 거부터 먼저 적분하면 되죠. 1, 2 쓰고. 그지? 그럼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y에 대해서 적분이야. 그럼 이거는 y랑 sin xy랑 곱의 표현이죠. 그죠? 그럼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곱의 적분이니까 부분 적분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분 적분 기억나나? sin xy 이렇게 있고 y로 미분하면 1, 0. 요거는 y로 적분하면은 x분의 1 코사인 xy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다시 x제곱분의 1 sin xy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바로 풀린다. 그지? 하면은 마이너스 x분의 y의 코사인 xy
요 뿔마니까 요 그다음에 플러스 x제곱분의 1에 sin xy 해서 이게 제로 파이 하고 dx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1부터 2까지 해가지고 y 자리에 파이 넣으면은 여기 y 자리에 파이 넣으면은 마이너스 x분의 파이에 코사인 파이 x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y 자리 파이 넣으면은 더하기 x제곱분의 1에 sin 파이 x 되고요. 그 다음 제로 넣으면은 코사인 제로는 1이잖아요. 그죠? 그 코사인 제로 여기 0 넣으면 1이 제로 되네요. 그럼 여기 x y에 제로 넣으면 sin 제로가 제로 되는 거 끝이네. 그럼 dx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요걸 x로 적분을 해야겠지, 그지? x로 적분해야 돼. 와, 이거 너무 복잡하죠, 그죠? 벌써 이게 마이너스 x 이게 나왔잖아. 이 계산이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계산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요 계산 생략하고 요거 원시함수 구하면 마이너스 x분의 sin 파이 x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1, 2, 요거는 제가 생략한 거예요. 하면 이것도 제로 나옵니다. 자, 어쨌든 내가 생략할 정도니까 계산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를 풀으라고 이거잼플 6번 문제 풀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x로 먼저 적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y로 먼저 적분하면 시간 한참 걸려갖고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x로 먼저 적분해야 될지 y로 먼저 적분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럼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면 돼. 일단 하나 해보는 거야. 하다가 예를 들어서 y로 먼저 적분, x로 먼저 적분하면 이렇게 해서 계산 풀리겠지. 근데 y로 적분하니까 안 풀리죠. 그러면 뭐야?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꿔서 x로 먼저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막혔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점수 안 줍니다. 어차피 얘는 어차피 이렇게 쉬운 풀이가 있는데 그럼 바꿔서 풀라는 게 어차피 그 출제 의도이기 때문에 바꿔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 어쨌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번이 훨씬 어렵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요 1번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겁니다. 자, example 7번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z 이퀄 16 이렇게 있고요. x 이퀄 2, y 이퀄 2, xy 그리고 yz 그리고 zx 평면, 그죠? 요게 코디네이트 플랜들이죠. 그것들로 요 식들로 요 식으로 둘러싸인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있죠. 그게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그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 그래프를 그려야 할 줄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면 이제 사실상 중적분, 삼중적분 이제 뭐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프 그리는 연습 꼭 해야 돼요. 자, 먼저 얘들은 평면들이니까 쉽잖아. 그럼 요거부터 그려봐야겠네. 자, 그럼 이건 다시 z 이꼴로 바꾸면 16 빼기 x제곱 빼기 2y제곱이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Z를 그러니까 사실상 Z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차례대로 넣어볼 수가 있는 거지. 넣어볼 수가 있다. 그 16은 지금 X제곱 양수와 2Y제곱 양수니까 둘 다 0일 때 제일 큰 16일 때가 제일 큰 거죠. 그죠? 이때가 제일 큰 거예요. 그 Z에 고정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Z 숫자를 넣어서 고정시키면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상수꼴이죠. 그게 뭐야? 타원인 거야. 옆으로 끄었을 때 타원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타원 형태가 나타나는데 요때 요 꼭지점. 그냥 이게 왠지 꼭지점일 것처럼 보이지? 타원 형태는. 근데 이게 바로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원이 타원 형태인데 그 어떻게 커져가냐 작아지냐 이런 거죠. 그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냥 이게 x 0 넣어버린 거야. x 0 넣으면 뭐야? z 그 16 빼기 2y 제곱 2차 함수꼴이죠. 2차 함수꼴. 그래서 그냥 x 요 yz 평면이 이렇게 그릴 수 2차 함수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냥 y 0 넣으면 이거는 xz 평면에는 2차 함수죠. 이건 조금 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아까 마이너스 2인데 조금 더 넓겠네. 인식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겠다. 근데 이거 보니까 xy 평면, yz 평면, x 평면 이렇게 다 있죠. 근데 x 이퀄 2, x 이퀄 2면은 아까 이렇게 해서 보면은 만약에 여기 y 0 넣었을 때 여기 내려오려면 요 x가 4일 때네요, 그죠? 4일 때. x 0 넣었을 때는 y 하면 여기 2루트 2가 나오네요, 그죠? 이게 된다. 그러면 여기 타원의 일부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일단 여기 퍼스트 옥탄트의 그림을 일단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x 이퀄 2로 이게 자르는 거야. 이게 잘랐죠, 그죠? 잘랐어. y 이퀄 2로도 잘라봅니다. 잘랐어. 이 자르고 xy 평면, yz 평면, xz 평면 이렇게 다 잘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림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나타나.
요 쿠네이티 플랜과 x 이퀄 2, y 이퀄 2 그리고 요 곡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지금 보입니까? 제가 요 껍데기 따라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요런 기둥이죠. 기둥이 나타나죠. 그죠? 이게 뒷면. 사각 기둥이 나타나는데 윗면은 사각이 아니고 이렇게 깎인 형태인 거죠. 이게 둥글게 깎인 형태인 거야. 깎인 형태. 이게 깎인 형태. 윗면. 이거는 옆면. 저 뒤에 옆면. 요 밑면. 아시겠죠? 이런 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R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fxy라고 생각했을 때 R상에서 F를 적분하면 요 부피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우린 부피 V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R상에서 요 fxy를 중적분하여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fxy로 치고요. 그럼 요 R은 뭐야? 여기 2고 2로 잘랐으니까 0.2 곱하기 0.2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이렇게 써볼까? 그러면 다시 쓰면은 여기 R 있고 저 Z는 16 빼기 X제곱 빼기 2Y제곱의 DA고요. 요걸 한 번 더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죠.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냥 식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식 세웠 X로 먼저 적분하냐 Y로 먼저 적분. 사실 다양한 함수는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뭘로 해도 다 쉬워. 그럼 X부터 먼저 해볼까? 그럼 X의 범위는 제로부터 있고 Y의 범위도 제로부터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피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까지 하는 연습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 그 다음부터 계산이잖아. 계산은 그냥 적분 계산만 할 줄 알면 실수 안 하면 웬만하면 다 맞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친구들하고 여기까지 식이 맞는지 아닌지만 체크해봐도 공부가 다 된 겁니다. 그렇잖아. 그죠? 요 뒤로는 고등학생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요 뭐야? 요 x부터 먼저 적분해볼까요? 제로부터. 그럼 x로 먼저 적분하면 16x 빼기 3분의 1 x 3승 빼기 2y 제곱의 x 0.2 하면 되고요. 그럼 0.2에 자 그럼 x 2 넣어볼까? 그러면은 32 3분의 8 그 다음에 4y 제곱 dy 0 넣으면 어차피 제로죠. 그럼 이제 요걸 다시 y로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럼 32y 빼기 3분의 8y 빼기 3분의 4y 3승에 0.2 해서 y 2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64 빼기 3분의 16 빼기 3분의 32 그죠? 그러면 64에 빼기 3분의 요거 두 개 다 하면은 48이가 요 3 하면 13 나오네. 그러면은 48 나오네. 48 나오네. 어쨌든 요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 계산이야 뭐 실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요까지만 잘 해도 여러분들은 공부가 된 거죠. 그죠? 요 뒤로는 그냥 단순 계산 실수죠. 그래서 뭐 실제로 시험 치셨을 때 요 과정에서 실수하는 거는 그냥 약간 까입니다. 요까지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만약에 fxy가 gx 곱하기 hy 요렇게 표현되면 R상에서 R은 A, B, C, D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알겠죠? X에 대한 식과 Y에 대한 식의 곱으로 표현되면 그죠?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거야. 그럼 봐. 요 R상에서 F, X, Y, D 요거의 중적분을 구해라 이렇게 되면 C에서 D까지 A에서 B까지 fx 대신 gx 곱하기 hy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dx, dy 이렇게 된다. 그럼 요 안에 것부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럼 요거 보면은 알겠지만 x에 대해서 족보니까 y에 대한 식은 상수 취급되죠. 그래서 cd에서 이게 hy가 상수 취급돼서 튀어나오죠. ab, gx, dx, dy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자체는 상수가 되죠. 왜냐면 x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정적분했을 경우 상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상수가 되니까 그러면 이 상수 곱하기 hy를 y에 대해서 적분인 거야. 그럼 이 상수니까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지. a에서 b까지 gx, dx 요거 자체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나오고 남는 거는 c에서 d까지 hy, dy인 거지. 그죠? 즉 요거랑 요거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곱에 대한 중적분은 각각의 적분의 곱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R상에서 이렇게 gx와 hy, x에 대한 식과 y에 대한 식의 곱에 대한 중적분은 각각 x에 대한 식은 x로 적분하고
y에 대한 식은 y로 적분해서 두 개 곱하면 되겠다. 깔끔합니다. 아주 좋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용하면 어떤 적분은 계산이 엄청 빨라집니다. 자, example 8번 볼까요? 만약에 r이 제로 2분의 파이고 또 제로 2분의 파이일 때, 자, 요럴 때 만약에 요 r 상에서 sin x 코사인 y dA 요거 중적분을 구하여라 이렇게 됐으면 이거를 x로 한번 적분하고 또 y를 한번 적분하고 이래 할 필요 없이 그냥 x에 대한 식과 y에 대한 식이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냥 x는 x로 적분하고 y는 y에 적분해가지고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각각 x의 범위 y 범위에 대해서 그러면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x 적분하면 1이죠.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적분하면 1이잖아. 그럼 곱해서 그냥 1. 계산이 훨씬 쉽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1 마치겠습니다.